그래도 과거가 미화돼서 그런지 돌이켜보면 지옥대응한 것 같아요. 16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극이 벌어졌다. 가난한 변방에 불과했던 유럽이 아시아를 완벽하게 추월해버린 이른바 대붕기가 시작된 거다. 그 바탕엔 대항해 시대가 있었고 그 중심에서 가장 떼돈을 번 도시는 단연 세비야였다. 1492년 인도를 찾고자 했던 콜럼버스는 인도 대신 신대륙을 찾아 했다. 새로운 노다지가 터졌다는 걸 알게 된 스페인 왕실은 신대륙으로 가는 모든 무역 독점권을 이 세비야 항구에 몰아줬다. 그 결과 세비야 항구에는 끊임없이 아메리카를 향해 배가 출항했고 세비야로는 아메리카 대륙의 황금과 은이 미친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세비야는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돈이 썩어 넘치는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가 된 거다. 당연히 콜럼버스는 스페인을 먹여 살린 구국 영웅이 되었고 지금도 세비야 대성당에 가면 그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영광은 누군가의 피눈물인 법. 신대륙 원주민들 입장에서 이 화려한 영광은 그야말로 파멸적이고 잔혹한 약탈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약탈의 카르마가 스페인 본토에도 냅다 꽂혀버렸다는 거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복사가 되니까 나라 전체가 기술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황금봉에 취해 흥청망청 쓰기만 했다. 결국 자원의 저주를 국가 단위로 쳐맞고 17세기에 이르러 제국의 경제는 처참하게 몰락해버렸다. 그 결과 한때 전세계의 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이 안달루시아 지방은 어이없게도 현재 스페인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제일 빈곤한 동네로 굴러 떨어졌다. 식민지도 망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망쳐버린 기구한 역사의 중심지 세비야. 과거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가봤다. 기차를 타고 다음 도시인 세비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0분 연착됐거든요. 오늘 꼭 빨리 돌려야 되는데 빨리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비야에 도착했습니다. 오! 근데 여기가 레전드인 게 대중교통을 타도 30분이 걸리는데 걸어가도 30분이 걸려요. 근데 제가 캐리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타야 됩니다. 지금은 좀 흐린데 내일 아침부터 대체로 맑음이었다가 오후부터 완전 맑음이고 일주일 내내 맑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제발 진짜 제발 한 번만 더 와줬으면 좋겠네요. 기차도 연착되는데 버스도 연착됐습니다. 빨리 못 돌릴 것 같은데요. 제발 숙소 내에 있길 바라야죠. 일단 대형마트가 9시 반에 닫는데 지금 9시 15분이거든요 근데 바로 앞이라 마트 가서 장 좀 봐고 어차피 세탁선 이미 망했어요. 안에 세탁 서비스 있는지 좀 물어보고 없으면 뭐 망한 거죠. 저녁입니다. 둘이 합쳐서 7.5유로인데 얘가 너무 많아요. 550g이에요. 아침에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좋았어요. 오믈렛인 줄 알았는데 계란 10개를 사서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개처망한 밀키트였어요. 다르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입니다. 스페인 와서 처음 먹는 하몽인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다 먹긴 했는데 그 정도인가?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빠이야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에서 먹었던. 다행히 런드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찾았다 내가. 건조기가 덜 말라서 1시간 더 돌립니다. 얘가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직원분도 그럴 것 같아서 3유로 다시 돌려주고 다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1시에 빨래 나오면 샤워하면 2시겠네요. 아 너무 피곤하다. 어제 거의 3시쯤에 자서 오늘 9시 반까지 잤고요. 그리고 지금 10시 반입니다. 여행 와서 이렇게 늦게 일어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다행히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세비야의 가장 유명하죠. 김태희님이 플라멩고 쳤던 스페인 광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니 기분이 많이 좋네요. 이렇게 팔았습니다. 아 그래 이게 여행이지. 저는 이제 냄새만 보면 화가 나요. 일단 편의점 가서 빵만 가볍게 하나 사겠습니다. 마실 것도 하나 살까? 스페인이 법적으로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못 연대요. 근데 막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아서 저 음료수가 1.89유로거든요 그럼 뭐 한 0.4유로 정도 비싸니까 이거 하나 살까? 근데 2리터였어요. 아 2리터는 너무 큰데? 얘는 1.25리터는 안 팔아? 결국 또 콜라를 샀습니다. 1.25리터에 1.5달러니까 아 유로니까 이게 제일 싼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감자칩은 이거는 하몽인데 조그만 거 샀어요. 어제 거 너무 많아가지고 맛있었는데 어제 그것도 너무 작거든요. 많이 먹으니까 조그만 걸로 샀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세비야 대성당인데요. 사실 저는 오늘은 예약 안 했고요. 내일 아마 내부에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들어가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예약을 해놨어요. 세비야가 안달루시아의 주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도시예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탁 트여있고 트렌드가 아니고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매한 게 최악인 것 같습니다. 골목길 감성을 낼 거면 내던가 대도시 감성을 낼 거면 대도시 감성을 내던가 해야 되는데 아닌 도시들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여긴 세비야 대학교입니다. 뭐 유럽의 여느 대학처럼 잘 꾸며놨네요. 옛날 중세 스타일로. 여긴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도착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마음에 듭니다. 사실 여기가 가장 스페인스러운 광장이라고 유명하대요. 근데 사실 가장 스페인스러운 게 뭐지가 저는 잘 안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스페인은 약간 지방색이 세다 해야 되나? 그래서 다 별도의 국가 같았단 말이에요. 아 근데 여기 와보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 제가 그래도 광장계의 끝판왕이라는 그랑플라스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 거기만큼 멋있어요 진짜로.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이렇게 벽면에 따라 타일이 있는데 이게 스페인 58개의 도시의 역사적 사건이 그려져 있대요. 이게 세비야겠죠? 간만에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아 너무 예쁜데 생각보다도.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까 여기도 마차가 짱 많아요. 안달루시아의 특징인가봐요. 승마 체험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말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말똥 냄새 세구나. 안달루시아가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분수를 꾸며놓는 것 같아요. 분수? 호수를 꾸며놓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날씨가 역시 좋아야 돼요. 물에 비치는 것도 너무 예쁘네. 공원에 신기한 나무가 많아요. 이거 진짜 짱 큽니다. 몇백 년 됐겠는데? 그리고 이 나무도 뭔가 파인애플 같이 생긴 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어디서 데려온 거겠죠? 오늘 식당은 여기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먹을 수 있을까? 소꼬리찜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 인테리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앞이 투구장이라서 이렇게 꾸민 것 같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소꼬리찜이 나왔습니다. 14.5유로래요. 엄청 많은데? 해전데? 싹싹 발라 먹었습니다. 3일 동안 사람 같지 않은 음식을 먹다가 진짜 간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나왔습니다. 사람이 좀 많긴 한데 음식 시키고 이제 나오는 시간 그리고 먹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1시간도 안 걸렸으니까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구글 리뷰가 조금 안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최근 후기가 너무 좋네요. 아 어떡하지? 이 도시 사랑에 빠지겠는데? 여기가 과달키비르 강입니다. 대항해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강이었어요. 세비야를 항구 도시로서 엄청나게 부유하게 만들었던 강이죠. 이게 카메라에는 생각보다 약간 빛깔이 괜찮게 나오지만 어쨌든 하류이기 때문에 강에 여기서 수영하다간 몸이 성치 못할 거예요. 조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개빠릅니다. 너 왜 이렇게 빨라? 모터 달았어? 이 강변 건너편은 트리아나 지구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잠깐 먼저 구경하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날씨가 좋으니까 햇빛이 약간 체감이 되거든요. 지금 구름이 좀 꼈잖아요. 근데 햇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기 세비야가 우리나라랑 서울이랑 미도가 똑같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추운 편인가 봅니다. 여기가 트리아나 시장이라고 하몽 로컬 시장이래요. 하몽을 여기서 사서 먹는 게 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오늘 일요일이라 아까 제가 마트가 닫는다 했잖아요. 그 식료품점도 다 싹 다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타파스 밤만 연다 해서 구경 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샴푸가 내렸습니다. 다 여기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데 역시 닫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2호점도 냈대요. 그게 제 숙소 근처여서 내일 아침에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도자기 굽는 거리라는데 오늘 하필 일요일이라 싹 다 닫아서 볼 게 없네요. 다 문을 닫아가지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좀 꾸며놨어요. 아마 이런 건 다 평일에 열겠죠? 여긴 도자기 박물관이에요. 저는 세비야에 왜 이렇게 약간 집들이나 아까 그 광장도 그렇고 도자기나 타일이 많은가 했더니 애초에 이런 골목이 따로 있네요. 여기 도자기 박물관이 알카사르 입장권이 있으면 무료 입장이 된대요. 개꿀. 이게 도자기 굽는 거를 다 이렇게 표현한 건가 봐요. 좀 약간 무섭긴 한데 맨날 집에 붙어있는 것만 보다가 박물관에 있는 거 보니까 또 새롭네요. 엄청 또렷하네 타일이. 이건 누가 훔쳐간 건가요?
왜 혼자 비어있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얘가 제일 특이하네요. 진짜 서양화 같네 이건. 다 보고 나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미술품 같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금방금방 봤는데, 사실 타일들을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양과 이슬람 느낌이 좀 나잖아요, 보통의 타일들이. 근데 마지막 그 그림 같은 타일은 좀 특이했어요. 확실히 서양화 같긴 해서. 그리고 일단 공짜인 점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알카사르를 구매했을 뿐인데 공짜로 입장이 된다? 네, 너무 좋죠. 해자네요, 해자. 확실히 타일이 짓는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타일 생각이 많이 나는구만. 여기가 스페인 전체 관광객 수 3위에요 1, 2위는 당연히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인데, 근데 신기한 건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훨씬 조용하고 느긋합니다. 지금 보시면 오디오가 그렇게 시끄럽진 않잖아요. 어제 코르도바 생각해보면 코르도바는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코르도바랑 예전에 마드리드에서 나는 냄새가 또 다시 안 나요. 진짜 그 냄새는 뭘까요? 지금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행. 와, 이거 5월에 왔으면 진짜 더 죽었습니다. 딱 지금 좋은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날씨도 맑고 더운 건 딱 견딜 수 있는 정도예요, 지금은. 여기는 세비야 투우장입니다. 제가 론다에서 론다 투우장이 가장 오래된 투우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가장 먼저 완공된 건 론다가 맞고요, 기원은 세비야가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 노란색이,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쨍해요. 이 정도 쨍한 건 거의 페나왕궁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눈이 진짜 약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이 생겼어요. 색감이 너무 쨍해서 마음에 드네. 투우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원래 12유로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학생 할인인데요, 거의 반값 7유로여서 세비야라는 도시가 마음에 들기도 해서 그냥 왔습니다. 투우장 한번 보고는 가고 싶어서. 이렇게 섬뜩하게 사람 목을 걸어놨습니다. 어우씨. 사실 저는 어쨌든 저한테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고 투어를 열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투어를 반대하는 입장에 좀 더 가깝긴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게 서울의 빛을 못 보게 했다가 갑자기 깜깜한 데서 확 환하게 한 다음에, 빛을 환하게 한 다음에 빨간 깃발로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엔 동물학대 같아서 솔직히 투어 경기를 볼 생각이 앞으로도 영원히 없는데, 그래서 이런 박물관에 와보는 건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있었던 일이고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대충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들이 아마 실제 투어사들이 입었던 옷이겠죠? 이거 다 실제 소 머리를 박제한 걸까요? 아니면 무용일까요? 찾아보니까 이게 소 머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 전체도 다 박제래요. 와씨. 근데 되게 용맹한 소한테 이렇게 해놓는다고 한답니다. 근데 죽어서 이렇게 잘해봤자 뭐가 의미가 있냐. 규모가 상당히 커요. 몇 줄인지 모르겠네. 엄청 많습니다. 다 보고 왔습니다. 사실 원래 맨 처음엔 투어장 내부만 궁금해서 그거 보고자 한 건데 되게 값진 경험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쾌한 경험이라기보다, 저 어쨌든 약간 동물학대 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소 박제를 본 뒤부터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지금 빛이 딱 되게 예쁠 시간대거든요. 근데 경기장에 그 모래가 완전 황금처럼 빛나는데, 저거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찔끔한 게 도망도 안 가요. 야, 안 나가? 걸어갈 거야? 그래라. 아싸, 또 왔다 나. 기분 좋아서 또 왔습니다.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왔는데 사람이 아까보다 2배는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 살려고. 그리고 이 대왕그룹 때문에 이게 빛이 안 들어오네요. 아쉬운데? 진짜 들어오자마자 햇빛이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둡거든요? 여기 듭니다. 대박인데 오늘 진짜 운이? 어우씨. 해가 들어옵니다. 지금이니 빛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진짜 예쁘네, 봐도 어떻게 해가 잘 들어서 잘 보고 갑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공간. 한동안 잊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런 바르셀로나식 불바닥을 밟으니 다시 발바닥이 아프네요. 아우. 여기가 메트로폴 파라솔이라는 랜드마크격 현대 건물인데, 전망 올라가서 보려고 했는데 표가 다 팔렸대요. 9시 15분께 다음 표라 해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진짜 빡대가리라 인물 명소를 돈 주고 해야 되는 생각이 잘 못했네요. 그동안은 다 공짜였어가지고.
그래서 인물은 포기했고요. 사실 포기 못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냥 블루아워 정도 대성당이랑 알카사르 쪽 그리고 스페인 광장 야경을 보러 가려고요. 아쉬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늘 제대로입니다. 아, 이 일몰을 놓치다니 아까운데? 블루아워는 그래도 다행히 봐서 이제 밥 좀 먹으려고 합니다. 빵 먹으러 왔습니다. 이걸로 대충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오늘 저녁입니다. 남은 감자랑 이건 살레나레아. 아까 사온 디저트들인데 엄청 달아 보이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먹을만 한데 너무 달고 얘는 제 스타일 너무 아니에요. 얘는 안 보고 그냥 적신 느낌이라 별로고요. 얘는 진짜 별론데 억지로 다 먹긴 했거든요. 근데 푸딩을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고 찐득한 물컹거림이라 약간 미끌미끌해요. 별로예요. 그리고 노른자 비린향도 셉니다. 빨리 나왔습니다. 8시 반이고 체크아웃을 했어요. 짐은 맡겼고요. 9시 반에 알카사르 입장인데 그때까지 이제 외관을 좀 둘러보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쌀쌀하네요, 제보다. 아니, 미리 예매를 했는데 줄이 아니 저기 앞에도 있고 지금 코너 돌았어요. 너무 많은데? 아니 우리 입구가 이상하게 알려줘가지고 딴 데 갔다 와서 아씨. 지금 9시 45분입니다 15분 동안 줄 서고 들어왔어요. 미리 끊었는데 티켓을. 사람 진짜 짱 많네. 야, 3주 만에 공작 발견. 얼마 만이냐?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보통 알카사르가 고지대에 짓거든요. 근데 얘는 평지에 지어서 바로 뒤에 그냥 건물들이 보여요. 미루에 갇혔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어려워 정원이. 진짜 어떻게 나가죠? 아, 들어오지 말걸. 이거 어떻게 나가. 탈출 성공했습니다. 어우, 이렇게 땅에 떨어진 오렌지들, 이렇게 나무에 심은 오렌지들은 다 이제 관상용이라 실제로 먹는 거를 하면 안 된대요. 뭐 그렇다고 실제로 제진하지 않는데 어차피 먹어봤자 엄청 쓰다고 합니다. 다 보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알카사르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외벽이 딱히 제가 생각한 그런 요새 같은 외벽이 아니었어서 그래서 길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나오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알겠고, 사실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훨씬 커가지고 둘러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막 공간 자체 임팩트가 그렇게 세진 않은데 충분히 많이 둘러볼만 한 것 같아요. 막 성벽 걷기 같은 건 없고 막 탑 같은 것도 딱히 없어요, 이 알카사르는. 그래서 전망에 보진 못한다? 그 두 개? 그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볼만한 것 같아요, 가격도 싸서. 사실 제가 대성당이 1시 예약인데 지금 12시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서 시간을 이렇게 짰는데 지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가능한지 줄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바보라 오프라인 티켓 오피스에서 줄을 쓰고 있었네요. 아우, 시간 아까워. 아쉽게도 안 된다고 해서 빨리 입장하는 게 딴 데를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서 먼저 먹고 그냥 대성당 가려고요. 그동안 먹었던 게 50% 이베리코랑 그냥 살레노였는데 100% 이베리코로 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19유로입니다 22유로짜리도 있었는데 이걸 추천해주셔가지고 엄청 비싸네요. 확실히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잘 먹었네요. 맛있습니다. 확실히 100% 이베리코가 그지 그런 이상한 향도 안 나고 완전 맛있는데 비싸긴 비싸요. 19유로니까 사실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34,000원이죠 삼겹살 2인분보다도 비싼데 솔직히 삼겹살 2인분 먹을 거냐 이거 먹을 거냐 하면 삼겹살 2인분 먹을 것 같긴 해요. 이게 80g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네, 성당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성당의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네요. 여기도 뭐 모스크 뜯어 만든 건가? 코르도바도 이랬는데. 대성당 내부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고딕 양식의 성당 중에서 제일 크대요. 근데 엄청 뻥 뚫려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넓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갔던 톨레도가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각은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뭘 조각한 걸까요? 콜럼버스의 무덤인데 세비야가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에 열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당 내부에 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확실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간만에 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미친 마트다. 이거 전부 다 히랄다 탑 줄이래요. 하나 돌겠네. 또 줄 서야네. 그래도 10분 만에 들어왔습니다. 알카사르보단 빨리 들어가네요. 특이한 게 탑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아니라 그냥 오르막이에요. 이게 더 낫나?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번째 모퉁이인지도 적어놨습니다. 34까지 올랐더니 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이 짱 많아요. 몇 개야? 이렇게 다방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 찍습니다. 이런 뷰네요 대충. 걸어오는 경험이 더 신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다 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대한 만큼 잘 보이진 않거든요, 철창 때문에. 그래도 알카사르랑 스페인 광장 그리고 성당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이긴 해요. 이제 대성당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대성당을 보면 엘살바도르 교회 그걸 볼 수 있다 했는데 한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잽싸게 보고 나오려고요. 아마 이 교회를 끝으로 세비야 여행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여행의 마지막 동선지인 카디스라는 곳을 향해 갈 겁니다. 그리고 대성당이 제가 뭐 딱히 그렇게 새롭진 않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 생각은 변화는 없어요. 다만 탑을 좀 오르는 재미는 있었고, 그리고 제 아무리 볼 게 없어도 어쨌든 꽤 큰 규모의 성당이기 때문에 보는데 자체의 시간도 꽤 걸렸습니다. 뭐 가볼만 한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학생 기준. 마지막으로 치즈케이크 하나만 싸가겠습니다. 포장해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구시가 지어서 차가 못 들어오거든요, 대중교통이. 그래서 그냥 버스 타도 28분, 걸어도 33분인데 버스 번호마다 늦을 거니까 걸어갈 거거든요. 지금이 3시니까요 49분 출발인데, 그 스페인 기차 램페는 얘네는 기차에서도 그 수화물 검색을 해요. 그래서 캐리어도 있으니까 좀 빨리 걸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현타가 오는 게, 제가 여행을 출발할 때, 그러니까 출발하기 직전에, 전쟁 터지기 전에 168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환전한 게 대부분 평균 내면 1720원대에서 1730원대일 거란 말이죠. 그럼 40원 50원 차이인데 제가 이미 1000유로는 훨씬 넘게 썼거든요. 아니 숙소비 포함하면 1000유로가 뭐야, 2000유로 썼을 텐데, 그러면 50 곱하기 2000 해보면 이미 10만원 차이 났어요. 이렇게 쓸데없이 대중교통 1유로 2유로 아낄 시간에 그때 전 재산에다 1280원대인데 유로 환전 했어야 되는데 역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서 마실 거 좀 사가야겠어요. 바람막이 어제 빨고 오늘 처음 입었는데 벌써 땀에 젖어버렸어요. 개풍마. 괜히 서둘렀네요. 연착 같습니다. 5분 연착이고 아직 게이트 번호도 안 나왔고 심지어 진공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뒤에 있는 수많은 안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카디지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얘만 플랫폼 넘버가 안 나왔거든요. 지로나의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불길하다. 지로나는 이렇게 연착했다가 게이트 번호 안 나왔다가 그냥 그대로 사라졌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돌아봅니다. 다같이 오르르 11번 플랫폼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램페가 총 4트거든요 첫 번째가 바르셀로나에서 지로나 가려고 했을 때 못 탔죠. 아무튼 실패했고, 두 번째가 세테닐에서 론다 가는 대체 버스 타려 했을 때 실패했고, 세 번째가 코르도바에서 세비야 가려 했을 때 버스 기차 연착됐고, 지금 네 번째 세비야에서 카디지 기차 연착됐고.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참고로 버스 비용은 17유로입니다 하나로 34,000원 정도고 1시간 반 정도 가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 근데 그 돈 받고 이런 서비스 제공이라 제 개빡침은 뒤로 하고 먹방이나 찍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갑자기 옮기라 해가지고 옮겼더니 갑자기 또 아니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일단 이 친구 너무 건강합니다. 카카오맛이 훨씬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치즈케이크 좋아하는데 진짜 최근 먹었던 1년간 먹었던 치즈케이크 중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카디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보시다시피 무슨 해안 도시만 오면 어떻게 이럴까요? 진짜 레전드 사건입니다. 뭐 아무튼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다음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기가 제일 좋아서 일로 왔고요. 아무튼 일단 제 짐부터 맡기고 오겠습니다. 체크인해서 짐 맡기고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스페인의 날씨는 패고 싶네요. 사실 기차도 30분 연착됐거든요, 도착했을 때. 그것도 빡치긴 하는데 지금 빡친 일이 너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빡치긴 합니다. 뭐 아무튼 가볼게요. 그리고 숙소에서 저녁에 뭐 다같이 파이야를 먹나봐요. 뭐 7유로밖에 안 난다고 해서 그것도 고민해볼 것 같고,
아 그리고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되거든요, 버스 타러. 아 근데 아침 9시부터 무료 조식이 있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 사실 카디즈가 독특한 게, 그동안에 제가 갔던 스페인의 해변들은 전부 다 지중해를 꼈잖아요. 이 친구는 대서양을 꼈습니다. 대서양을 낀 게 포르투갈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면은 조금 아래로 갈수록 뾰족하게 생겼는데, 그 뾰족한 부분은 다 스페인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뾰족한 부분에 있어서 대서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역시 일단 도시니까 대성당이 있는데 좀 특이하네요. 보통 약간 고딕스럽게 탑이 두 개가 있긴 한데 도명태네요. 뾰족하진 않고. 근데 여기도 진짜 왜 이렇게 계속 가는 데마다 다 이런 걸 해놓는 걸까요? 이쪽은 완전 서쪽은 아니라 겠다 해야 되나? 아씨 겠다고 하기엔 꽉 차있긴 한데 나머지는 뭐 아무튼 이쪽은 보입니다. 내륙지방에서 해안가로 와서 그런지 바로 확 추워지네요. 바람도 불고 그래서 다시 바람막이 입었습니다. 묘상한 거네요. 뭘까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갔던 네르아나, 프릴리아나, 세테리나, 론다나 다 어느정도 스페인 남부 여행할 생각 있는 분들은 아시는 여행지거든요. 이제 투어 상품으로도 많이 결합되어 있고. 근데 여기 이 카디즈는 진짜 아직까지 한국인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시아인도 못 본 것 같은데. 휴양 도시로 유명해서 그런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여기 성당 탑이 좀 좋다 해서 올라가 보려 했는데 6시까지래요. 그래서 탑을 올라가 보진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변만 좀 보는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디즈는 안달루시아에서 꽤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예요. 왜냐면 항구 도시고 어쨌든 대서양이랑 붙어 있으니까 무역으로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도입니다. 카디즈 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카디즈 주에 속한 주도고, 이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충청도나 청상도나 전라도 다 그렇죠. 충청도 충주 청주, 경상도 경주 상주, 전라도 전주나 아주 이렇게 다 따온 거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딱 한 지역만 따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카디즈 주의 주도입니다. 거리는 노란색이 테마인가 봐요. 근데 약간 더 노란색이 주가 된 느낌? 그동안은 흰색 주에 노란색인데 여기 좀 노란색이 세네요. 뭐 좀 다른 느낌 나고 잘 좋습니다. 그리고 카디즈가 그 유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대요. 리스본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였죠. 그래서 약간 이슬람풍이 덜 나고 그 하얀 마을 느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무역 중심의 그런 마을? 그나마 있다고 해봤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노란색에 많이 쓴 그 정도의 특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좋습니다. 까르프 마켓도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아닌 게 어디예요. 내일 아침에 들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따가 돌아갈 때 장 좀 보고 가야겠어요. 골목길이 엄청 쭉 뻗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이후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골목길인데 여기도 똑같이 19시까지인데 18시까지밖에 입장이 안 돼서 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쉽네요. 이게 기차가 연착만 안 돼서도 그냥 짐 바로 그냥 맡겨버리고 체크인도 안 하고 갔으면은 성당이든 탑이든 둘 중 하나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쉬울까요? 아무래도 더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해넘이는 못 볼 것 같네. 모텔가 짱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냅두어도 되는 건가? 그리고 파도가 상투적으로 칩니다. 제가 그동안 지중해에 있던 바다들은 다 무슨 파도가 비상식적이었어가지고 이제 멀쩡한 파도를 보네요. 사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꼭 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일몰 해넘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태평양을 껴서 일출 해넘이는 볼 수 있지만 여긴 대서양을 꼈으니까 좀 보고 싶었는데 안 도와줍니다. 날씨가. 하늘이 좀 도와주려나요? 지금은 또 구름이 안 가려지는데 카메라엔 잘 안 담기는데 해 동그란 게 보이긴 하네요. 구름을 뚫고 구름이 얇아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나름 하늘이 도와주네요. 그래도 솔직히 스페인 여행 와서 뭔가 바다를 만족할 만한 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웠거든요. 스페인도 그렇고 호카고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에 제대로 본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풀렸습니다. 세비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짱 큰 나무,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솔직히 다운도 많이 되고 하도 많이 징징댄 것 같은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봤습니다. 일몰. 대서양 일몰은 또 언제 보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카디지 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저녁을 먹고 가는 길에 뭐 대성당 야경 정도만 보고 스페인 여행은 진짜 끝날 것 같습니다. 밤거리가 상당히 예쁜데요? 뭔가 좀 도시 유럽 같은 느낌이네. 500ml가 1.5유로인데 2리터가 1.85에 심지어 두 병째부터는 0.92유로. 이런 미친, 심지어 오늘까지야. 근데 이걸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스페인인데? 아 진짜 어떡하냐? 방법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너 일로 와. 마지막 충동 구매했습니다. 아마 거기다가 물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물 샀고요. 아침에 빵 살 시간 없어서 빵 샀고, 콜라 큰 거 사고, 레몬 한타 하나 조그만 거 캔 사고, 하몽 사고, 플란 샀습니다. 다 합쳐서 9.75유로 나왔어요. 마지막 식당입니다. 여기 뭐 또띠아가 유명한 데서 그거 먹어보려고요. 가게 감성도 좋습니다. 인테리어가 제 스타일인데요. 요겁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까 그 새우 또띠아는 먹을만은 했는데 너무 새우가 찔려가지고 이게 대표 메뉴라길래 차차론을 시켜봤습니다. 차차론도 먹었는데 이게 딱 첫 맛이 닿자마자 일단 생각보다 차가웠고 엄청 혀를 자극하는 신맛이 느껴져서 우와 이러면서 먹었는데 또 첫 맛만 그렇고 뒤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긴 했고요. 근데 또 먹을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경험만 하고 나왔습니다. 숙소 빠에야가 아직까지 하면은 그거 먹어서 보강하고 안 하면 뭐 아까 마트에서 산 거 대충 먹고 오늘 하루는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대성당 야경만 보고 뭐 시간 조금 남은다 싶으면 성벽까지 걸어보고 하루 카디제 여행이라 하긴 좀 뭐하긴 한데 카디제를 끝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체력 분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특별한 야경이랄 건 없고요. 그냥 모양이 조금 신기한 정도네요. 숙소에서 빠에야가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아까 샀던 하몽을 먹었고요. 근데 호스텔 사람들이 재밌네요. 엄청 친절하고 말도 잘 걸어주고 한 몇 명이나 얘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정신이 없네. 그리고 저는 지금 내일 혹시라도 인출이 안 되면 대형 참사라 지금 유로를 인출하러 가려고요. 가는 길에 어차피 성벽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잠깐 보고 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플란도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마트에서 산 거. 아 프랑스에서 먹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마트 플란이 실패를 하다니 챗GPT 믿을 수가 없겠는데? 생각보다 성벽이 구조가 꽤 있습니다. 볼만할 것 같은데 카디제 하루 정도 있으면서 바람이 개짱 많이 불어요. 어우 너무 추운데? ATM이 있겠죠? 진짜 없으면 재앙이거든요.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다행히 있습니다. 여기가 수수료 무료라 여기서 해야 돼요. 돈을 안 뱉어요. 야, 뭐야 왜 이래? 돈 빠져나온 건 아니겠지?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안 된대요. 아 잠깐만 나 여기까지 왔는데? 1회에 300유로까지밖에 안 되나봐요. 아까 갑자기 튕겼어가지고 이번엔 제발 되라. 안 되면 진짜 죽일 거야. 나오니? 아 제발. 아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 이렇게 리스본에서는 산탄데르가 무료였는데 여기는 아닌가봐요. 스페인은 푸차뱅크라고 다른 데에서 무료인 것 같고 제 생각에 지금 수수료가 붙어가지고 수수료 때문에 300유로 초과해서 인출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려고요. 지금 비상입니다. 아 진짜 큰일 났네. 이 개 커요. 미친 얘 쓰레기 먹다가 요 대성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소 코앞에 있는데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거기까지 개고생을 해서. 아 그래도 도시라 그런지 밤 불도 다 켜놓고 밤거리 걷는 맛이 있네요. 다행히 이렇게 꽃들 뒤에 있고요. 다행입니다. 진짜 ATM 하나 때문에 이직거리 하는 거였으면 진짜 개빡쳤을 것 같은데 ATM이 없어요. 아 이제 X됐네. 잠깐만. 여기 수수료 무료로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밑에도 지점은 있어요. 숙소 코앞에 있는 또 다른 지점으로 왔습니다. 아, 분명 수수료 안 나온다 했거든요. 아, 왜 나오지? 다시 해보려고요. 여기서 그냥 수수료 내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튕기면 다 먹으면 돼요. 아 진짜 돼야 되는데. 된 거 같은데? 됐다. 아 살았다. 분명 스페인 전용 무료로 했는데 아닌가봐요. 290유로 했는데 1.23유로 나왔어요. 수수료 한 2,000원 나왔죠? 좀 아깝긴 한데 뭐 어떡해요. 뽑아야 되는데. 아무튼 카디제 여행은 진짜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나라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